어떻게 이렇게 다 모을 수가 있지? 강북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네. 와, 강북이랑 강남이랑 착착.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9년 11월 8일 부동산 산업의 날 건설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방송 네오비TV 2부 시간입니다. 자, 이번 2부에는요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정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또 향방이 왔다 갔다 눈치 작전이 심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지역들에 있는 부동산 대표님들 특별히 모시고 어렵게 섭외해서 2부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성환 대표님부터 어디서 오셨는지, 어느 부동산에서 오셨는지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한남 뉴타운 3구역에서 미래 키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구 동자동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사무장을 10년간 근무를 역임을 했었고요. 추진위 때부터 준공검사까지 다 마치고 부동산을 이번에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골디럭스 남관현입니다. 마포구 아현동에서 지금 중개업하고 있고요. 아파트하고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해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치가 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나온 아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 위치가 서대문구, 마포구 그리고 중구를 아우르는 딱 센터에 있는 부동산이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골디럭스 치셔서 한번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 함께하는 부동산 김태수입니다. 잠실 5단지에서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번에 암사동 지점을 냈어요. 그래서 잠실에서 미사까지 이르는 한강변을 따라서 저희 함께하는 부동산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포동에서 용마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개포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건데요. 개포 1단지부터 개포 8단지까지 또 9단지는 공무원 아파트니까 그것도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마 부동산 검색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님.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근데 오늘 놀랬어요.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모을 수가 있지?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어제 민간택 강북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네. 와, 강북이랑 강남이랑 착착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사실은 네. 더 많은 분들을 섭외를 하긴 했거든요. 자리가 좁아서 안 돼요. 네. 그런데 네. 다 멀리 떠나 계세요. 네. 단속이 워낙에 심해서 문 닫고 지금 다 장기 해외여행 중이시라서 부득이하게 다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고, 그래서 핵심 지역에 있는 분들만, 진짜 핵심 지역, 네. 교통부가 인정한 핵심 지역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오셨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마포에 대한 거, 잠실 5단지, 그다음에 개포동 재건축, 와, 이 정도면 뭐 거의 오늘 뜨거운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다들 오셨으니까 제일 먼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여기실 게 지금 도대체 현장 어떠냐? 분양가 상한제 발표되고 나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조회수 보면 네.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 이건 지난번에 중개업소 사장님들 목소리 담긴 게 아주 이런 것 좀 빨리 좀 많이 좀 해달라고. 오늘 한 자리에서 핵심 지역 5군데 얘기를 바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개포동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개포동 상황 어떤가요? 네. 잘 아시다시피 가까이에서 얘기해 주시면. 합동 단속으로 인해서 거의 뭐 개포 1단지부터 개포 7단지까지 거의 사무소들은 샷다를 내리고 안에서 불을 끄고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야유회 또 가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개포동의 물건들은 입주권뿐만 아니라 구축단지, 개포 5, 60단지 물건도 전세까지
씨가 말랐습니다. 물건이 거의 없다 보시면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먹고 사세요? 벌어놓은 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우린 거래가 많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합동단속 네, 합동단속까지 한다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데, 아니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지정을 해서 네. 굉장히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도대체 가격은 왜 올라가는 건가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분들이 문의하시나요? 일단 개포동 같은 경우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개포 5, 6, 7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까지 한 10년 보기 때문에 거의 뭐 일반 분양 공고할 시점 되면 과연 이 법이 살아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 다음에 개포 1단지, 개포 4단지 같은 경우는 개포 4단지는 지금 착공신고 10월 28일 날 들어갔기 때문에 입주권 거래 풀린 거 한시적인 물건 자체가 지금 법상 거래 금지입니다. 못합니다. 4단지 끝이 났고 아주 법정 예외 물건 1세대 1주택이면서 뭐 10년 보유, 5년 거주 그 물건만 간혹 거래가 간혹 되고요. 물건도 거의 그렇군요. 없습니다. 비싸기는 가격이 더 올라서 비쌉니다. 그리고 개포 1단지는 지금 상가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옆 단지들을 보면 상가하고는 조금 이제 그런 소송 관계 좀 별개로 진행은 또 진행들 하기 때문에 내년 4월 말까지 그 분양가 그 유예 기간 내에 일반 분양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고는 자신들 하는데 막상 1단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지만 거의 뭐 다 피해갔다. 개포 5, 6, 7은 아직 조합 설립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먼 얘기고, 조합원들은 크게 거기에 대한 관여는 아직 느낌상 없습니다. 그래서 개포동은 실제 적용 지역이어도 아직은 괜찮다. 단 물건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물건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높죠. 네, 엄청 반영이 높습니다. 돼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비싼 아파트는 어떤 분이 사시나요? 이거 대출도 안 되잖아요. 네. 현금 뭐 속된 말로 현금 박치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대출을 뺄 수 있는, 땡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예외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그 강구까지 지금 뭐 못하게끔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들 노릇들 하셨고 진짜로 현금 그대로 들고 오셔가지고 그대로 계약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대출은 조금씩은 모자라기 때문에 2, 3억, 한 4, 5억 정도는 대출을 받으셔서 웬만큼은 다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포 6, 7단지, 통합재건축단지를 많이들 구입을 하셨어요. 조합원들 총회에 가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 조합원인가 싶을 정도로 묻어둔다는 개념이 큽니다. 개포 6, 7단지 통합재건축단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저층단지였던 개포 1단지부터 4단지, 특히 이 3단지는 입주 마무리됐습니다. 3단지 아너힐즈 같은 경우는 10월 31일까지 입주 기간 끝났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전세 물건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월세만 조금 있고 마무리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차 지금 단톡도 돌고 이제 좀 쉬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다들 그렇습니다. 크게 뭐 물건이 많이 많아가지고 이 단속이 막 원망스럽고 그런 사장님들은 안 계십니다. 좀 쉬자, 이 참 잘됐다, 이런 느낌을 개포동은 분위기를 이렇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좀 쉴 시간, 뭐 휴식기를 주셨네 뭐 이런. 그리고 저 오늘 흑성뉴타운 7구역 아크로리버와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전화 왔어요. 갑자기 알고 지냈던 분인데 팔았다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팔았어. 판다고 하면 말릴 것 같아서 안 물어봤대요. 이미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포를 사겠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와서 사냐고요? 흑류 파신 분이 개포 가서 삽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뭐 물건은 안 나오고 사는 분들은 많고 가격은 거래량은 없으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네, 이런 상황이라서 정부가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사랑하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합동 단속한다고 그렇게 다 문 닫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 자체도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가끔 거래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이하게 특별한 가격으로 네. 이렇게 거래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며칠 전에 개포 7단지 23평이 매물 하나 있던 16억 5천이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16억 5천 원. 16억 5천. 23평에 그 정도 가격은 거래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인데 그건 누굴까? 네, 좀 알아보고 싶은. 아, 그렇군요. 네, 34평도 아니고 23평 16억 5천에 됐던 계약을 하신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을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중개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되게 좀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되는. 되는. 네. 정상적인 좀 그렇죠. 있긴 한데 그래도 그분 입장은 있겠죠. 지금 실거주는 어려운 거죠? 그쪽에. 거의 다 투자 목적으로 다 개포 오르실은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개포 3단지나 개포 2단지 신규 입주 단지들은 대부분 교육 문제로 기존의 집을 팔고 10억 이상의 현금을 갖추고 전세로 다들 들어오셨어요. 중학생, 하다못해 초등학교, 하다못해 유치원부터 시작하겠다. 젊으신 세대들이 많이들 그렇게 신축 단지에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최하 10억입니다, 전세가. 아, 전세가. 34평. 대단하네요. 역대 최고 가격을 지금 찍고 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일단 개포동의 생생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 한번 들어봤는데 놀랍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지역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텐데 두 번째 지역은 잠실 5단지가 또 강남에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잠실 5단지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물건이 없습니다. 아, 물건이 거기도 없나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34평 같은 경우에 이제 출발될 수 있는 게 로얄 층으로 해서 20억 6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36평 로얄 층 같은 경우에 23억 정도 돼야지 출발이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싼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사실 매수를 하시는 게 최고 싼 금액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부동산들은 뭐 단속 때문에 다 뭐 어떻게 보면 잠적해 있는 상황인데 거래가 되는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제 요번 이제 단속에서 좀 의문점을 갖는 게, 사실 이렇게 부동산이 저희 단지는 한 50개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숨어서 하니까.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되는 게 더 있으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약간은 갖게 돼요. 아무튼 뭐 잠실 5단지 뭐 분양가 상한제 갖고서는 한 번은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땐 주춤했다가 뭐 주변 엘스나 뭐 리센츠나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잠실 5단지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 저희 들어오시는 분들 말씀드려요? 네네,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어차피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네. 뭐 저희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합법적으로 만약에 현금이 부족하시면은 뭐 증여를 하신다든지 거의 뭐 합법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편법으로 해가지고 뭐 하지는 않고요. 뭐 대출을 일으켜도 뭐 2년 안에 또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뭐 잠깐 들어와서 살겠다는 분들도 꽤 계시고, 뭐 그렇게 불법적으로 뭐 정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무하지만은 사실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야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매번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만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만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잠실 5단지는 또 특징이 실거주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실거주까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더 많은 생각들을 하시나요?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근데 정부에서 실거주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좀 감수하고라도 실거주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뭐 거주도 투자인 것 그렇죠. 사실 뭐 몸테크라고 하죠. 몸테크. 뭐 1, 2년 정도 들어와서 사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아까 개포 말씀드렸지만은 뭐 10억대의 전세 금액이지만 저희는 3억대, 4억대의 전세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부담 없이 그냥 들어와서 꼭 거주 안 하시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 저한테 매번 질문 오시는 게 자금 출처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합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세금 내셔도 됩니다. 그만큼 먹을 게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잠실 5단지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뭔가 좀 시장의 영향 이런 것들 좀 있나요? 그렇게 맨 처음에 그 국토부에서 발표해서 할 거다,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한 1억 가까이 빠졌었어요. 잠깐. 잠깐 빠지다가 바로 그냥 신축들 올라가면서 뭐 개포 올라가고 반포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저희 단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1억, 2억 뭐 분담금 더 낸다고 해가지고 뭐 부담 갖고 그러실 분들은 아니고요. 10년 이상 갖고 계실 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지어진 다음에 사실 뭐 랜드마크 형태의 그 자무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가 자꾸 올라가면 저가 들어올 때 너무 올라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뭐 그 국제공모회 해가지고 뭐 완벽하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이렇게 뛰다 보니까 사실 잠실 5단지가 타켓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승인을 뭐 빨리 안 해주시는데, 뭐 언제까지 안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저희들끼리 하면 묵혀놓을수록 이 가치는 더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네.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잠실 5단지 그 넓은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네. 뭐 그냥 고유 뭐 문화재로 놔두지 않는 이상 잠실 5단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신축으로 변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사업이 늦어지곤 있으나 어차피 묵힐수록 더 좋은 장맛이 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재건축, 네, 잠실 5단지의 이야기 잠깐 들어봤는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진짜 물건은 없고 사주시는 분들은 많고, 그래서 가격은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아무튼 걱정이 좀 활짝 되긴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역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마포, 지금 마레프를 중심으로 해서 공덕동으로 해서 지금 거기서 다 지금 예쁘게 금 그어주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발표되고 나서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마포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딱 아현동만 콕 찍어서 이번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현동에 실질적으로 아현 2구역에 짓고 있는 SK뷰하고 아이파크에서 짓고 있는 그 2구역 빼고는 다른 물건들이 해당되는 건 없으세요. 앞으로 아현 1구역이라고 지정되는 그 699번지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0년, 15년 길면 그렇게 봐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법에 해당되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아현 2구역 같은 경우 어쨌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지금도 법원 앞에 가면은 이렇게 피켓 걸고 뭐 항의하시는 분들도 조합장한테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실질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1400세대가 넘는 1419세대를 짓는데 그중에 딱 50세대가 일반 분양이에요. 그럼 과연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나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동을 갖다 찍어냄으로써 이 북아현과 그리고 공덕동은 빠지게 됐는데, 그쪽에서 빠지게 된 분들이 지금 일반 분양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건 약간 이 분양가 상한제 가장 수혜 지역이 마포라고 봅니다. 예, 그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했을 때도 아현동 위주로 해서 아현동하고 북아현동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7월 달서부터 쭈쭈쭈 올라가던 게 뭐 분양가 상한제 이후로 계속 상한가를 갈아엎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들도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꺾이지 않냐라는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주인들이 팔릴 건 다 팔렸고 매물이 적은 상태에서 뭐 가격이 후퇴하거나 밀리는 거 없이 지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도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파트 값은 올랐다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뭐 가격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대표 단지,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 단지 쭉 한번 훑어주시죠. 네.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뭐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실거래가로 해서 뜬 것들은 벌써 2달 전 얘기잖아요. 요즘 다 실거래가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한 2달 전 얘기들인데 마바레프 같은 경우에 뭐 30평대가 뭐 16억에 지금 거의 나갔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20평대도 13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판국이고 그리고 대장주는 마레프지만 어쨌든 그 앞에 있는 등기 안 난 공덕자이도 지금 강세로 해서 최근에 실거래가 10개가 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아마 속에 감춰져 있는 게 한 10개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억에 2달 전에 끊어드린 분이 지금 실거래가 신고가 며칠 전에 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루어졌던 뭐 14억 3천, 5천 그 뒤로 더 있는 어떤 것들은 또 표면으로 나와 있지 않고 거기는 지금 실입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등기가 안 나서 모든 금액이 다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고 전세는 대략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마포는 향후에도 좀 특이한 지역이죠. 실수요가 너무 많은 지역입니다. 그 마용성광이 됐건 강남이 됐건 그쪽 비율로 보면 다른 데들은 실거주 비율이 50% 이상으로 뭐 40% 이하로다가 되고 있는데 마포는 50% 정도 육박하는 50%가 좀 넘는 실수요자들이 지지가 되고 있는 층이라서요. 향후에도 지금도 20평대 30평대로 문의 오신 분들은 반 이상은 지금 거기에 살아야만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계시고 거래도 지금 제일 젊으신 분들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생들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오시고 대략 한 40대 후반 정도서부터 재개발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간혹 교육용으로 부모님이 자녀분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같이 알아봐 보고 그리고 부동산들 얘기 듣는 거 어떻게 돌아가나 같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재테크 교육을 하러 재개발구역 아현동 마포 가신다니 되게 놀라운데요. 많습니다. 많아요. 심지어. 카페에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렇게 보면 아주머니들이죠. 그 사모님들 한 서너 명이 몰려오면 이 사람들은 그냥 교육받으러 왔구나 생각하고 교육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마음 좋으신 부동산들은 이 사람들이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교육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렇게 부동산이 정말 좋은 건데 네가 빨리 알아라 라는 차원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자녀 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네. 또 부동산 교육의 도시 마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10월 중순에 아는 형님이 마레프 1단지를 최고가로 파셨거든요. 11대책 나오고 나서 최고가로 팔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카톡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그거 팔고 났는데 찝찝하다. 그러니까 팔고 나서 가격이 더 오른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그거 올랐으면 그거는 매수자 몫이지 형님 거 아니라고. 좀 쿨하게 있으라고. 근데 지금 그렇게 상승세가 마포 쪽도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상승세. 일단 뭐 시청자분들께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나눴던 개포나 3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중심의 이야기를 쭉 나눠드렸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실거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역은 마포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라 뭐 마포에 있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가 불가해요.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포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 이번에는 용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용산 한남뉴타운인데요. 뭐 평당 뭐 얼마였다, 뭐 늘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네, 그 중에서 또 한남 3구역이 그렇죠. 뭐
조만간 또 큰 이슈를 하나 탈 것 같은 분위기인데 분위기 좀 알려주시죠. 현재 지금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지금 시공사 선정총회가 1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 설명회가 시공사들 간의 그 프레젠테이션이 11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사에서 진짜 가열차게 조합원님들한테 제안서도 박스채로 제안서 박스채로 조합 사무국에다 보내야 되는 그것들을 보내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회사 승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국토부에서 실태 조사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적 한도 내에서 시공사들이 아마 지금 선정총회 자기네 유리한 입장으로 계속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네네. 일단은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도대체 투자는 어떻게 좀 잘 되나요? 거래는 좀 잘 되고 가격은 올라가나요? 가격은 거의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쳤다. 미쳤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개사무소에 오전에 오신 매도 의향이 있으셨던 어머님이 계세요. 그래서 갖고 계셨던 거는 40평형 이상 배정을 받으실 수 있는 아파트를 배정받으실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있던 분이신데 평당 4,500에 내놓으셨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다시 오셔서 5,000으로 올리셨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당 500만 원을 그냥 저녁에 예, 잠도 안 자고 8시간 만에. 그 마음이 바뀌신 원인이 뭐예요? 근데 왜 이렇게 왜 옆집이 팔렸으니까. 옆집에 비슷한 면적에 분이 파시고 나 얼마에 팔았다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팔았으니 나도 그렇게 팔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나가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중간에 또 그 시간 안에 또 저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한 소리를 한 꼴이 돼버려서 저희도 좀 멘붕이 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한남 3구역 쪽에는 그냥 실제로 주로 많이 최근에 매수하시고자 문의하시는 분들은 현금 10억 바로 쏘겠다. 그러면서 30평대를 요청을 하시는데 매물은 없습니다. 매물은 없고요. 그냥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이왕 가실 거면은 대형평으로 가셔라. 그래서 현금 20억 이상 현찰로 바로 쏘실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정말 30평대 다른 지역에 가면 1+1이 되는 노량진 같은 데 가면 1+1이 되는 10억대 물건도 저희 구역에 오면은 25평을 그냥 25평 정도? 30평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지금 지역으로 지금 계속 탈바꿈하고 있고요. 더욱이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시공사들이 제안서에 있는 가격들대가 또 이게 또 부동산을 더 많이 흔들어 놨던 것 같아요. 평당 7,200. 네. 모 시공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일반 분양하겠다. 조합원 분양가 3,500 이하로 분양을 하겠다. 그렇게 모 시공사에서 근데 그 앞에 있는 얘기는 이제 없어진 거죠. 생각 안 하고 조합원님들은 3,500만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나는 12억 밑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일반 분양가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그럼 나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네. 그럼 그 가격대 이상에 되는 대형 평형들을 갖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더 수익이 더 날까 예측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 의견을 조합원님들이 그 생각을 하시니까 계속해서 호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더욱이나 이제 3구역이 그러니까 그 보강시장을 중심으로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시장에서 또 물건을 사시는 2구역 주민들, 조합원님들, 4구역 조합원님들, 5구역 조합원님들 그래 3구역이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같이 막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괜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딱 보광동, 한남동이 찍힌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한남동, 보광동 쪽은 뭐 분양가 상한제 솔직히 말해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미 찍힐 걸 알고 있었고 또 시공사들이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총회 하면서 조합에 제안한 제안서에 보면 전부 후분양으로 작정을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후분양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면서 그 허그에 있는 그 가격대를 이상으로
조합원들에게 또 일반 분양가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물건을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찰 얼마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가격대가 안 맞으면 그냥 말씀은 알아봐 드리겠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가격대가 그런 상태입니다. 공통적으로 오늘 모든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매물이 없다. 없습니다. 뭐 부족하다도 아니야. 없다. 포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나오는데 가격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 매수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사십시오. 그게 제일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재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재건축하고는 좀 다른 게 그 네. 부동산만의 개별성이 워낙에 강해서 네네. 입지나 위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감정평가 아직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떤 물건을 사는 게 좋은 건지 일반인들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구체적으로 공부해서 뭐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믿을 만한 부동산 통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동산이 믿을 만한 부동산인가요? 일단은 저희 미래키움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 일을 한 10년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거짓말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만 다만 진행 과정에서 어떤 진행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사실상 재개발. 네, 똑같습니다. 법 네. 똑같이 준용받고요.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직접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또 해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게 될 것 같고. 예, 그냥 그러니까 뭐 조합에서 뭐 공고가 뜬 내용만 보면 지금 이 조합 사무국에서는 뭔 일을 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진행 예를 들어 뭐 9월달에 예를 들어 감정평가 업체 선정한다고 해서 입찰 공고 냈거든요. 용산구청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언제쯤이면은 조합에다가 감평해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던져주면 그 업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럼 얼마 정도 이렇게 진행을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대충 다 예상이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재개발 사업은 아까 재건축은 건축 개포 4단지 같은 경우는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합원지 양도가 금지됐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으로 풀렸다 금지됐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개발은 원래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생겼잖아요. 파리 대책 이후에 말도 안 되는 규정이죠. 한남 3구역도 적용이 되죠. 많이 되죠. 네, 그래서 한남 3구역은 지금 사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은 살 수 있지만 언제쯤 가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절이 오나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일단 어렵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나오는 매물 중에도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물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처분 인가 과정에서 그 전환다세대라고 하죠.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한 700에서 800개 정도. 거기에 속칭 뚜껑이라고 있는 그 추가로 조합원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없던 조합원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뭐 매물 그 일반 분양분에 대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 관리처분 일정이나 철거하고 이주 철거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돼서 한 관리처분은 내년 하반기 그다음에 그 이주 철거는 한 지금 현재 시공사 예상으로는 2022년 정도의 4월에서 9월 사이를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도 한 3년 이상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처분 총회 통과되면 거래 못하니까 네.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그럼 또 2구역도 있고요. 4구역도 있고요. 5구역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개 구역이 거래가 어렵다고 해도 다른 데 할 게 있다.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복잡하고 헷갈리는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좋은 가이드라인 잘 잡아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네. 수사님은 어떤 거 궁금하신 거 없으셨습니까? 뭐 저는 부분 궁금한 얘기를 들었고 네네. 사실 더 여쭤볼 게 없는 게 네. 전고점 갱신했나요? 이런 얘기를 여쭤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매물이 없어 죽겠는데 나오면 그게 시세고 그게 전고점 갱신된 가격이지 이런 수준일 것 같고요. 저는 11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요번에 11.6 이후에 시장이 또 가라앉는 모양새인가 뭐 싶었는데 보니까 전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시장 분위기가 제일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 마포 이야기 잠깐 다시 나눠볼 텐데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잖아요. 기존의 아파트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뭐 지정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실거주가 많다고 하셨는데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선택을 하려면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마포는 향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장 아현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공을 올해 8월 29일 날 착공이 돼서 거래가 딱 제한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년 정도 공사를 하면 아파트가 실제로 2023년에 입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 공덕 1 재건축도 대략 5년 정도 안팎으로 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북아현 2구역 같은 경우 7, 8년 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6, 7년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외에 북아현 3구역 그리고 아현 1구역 그렇게 해서 재개발이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대략 뭐 3년에서 앞으로 길게는 15년까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약간 넘어서게 진행이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해. 네. 목동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대표님한테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죠? 어떻게 찾아 연락하면 됩니까? 네. 아현동의 현대파크 부동산이고요. 네. 뭐 네이버에다 골디럭스라고 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보통 오시는 분들도 본인이 뭘 할지를 모르고 오세요. 마포는 재개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구역 지정 안 된 뭐 염리 5구역이나 뭐 4구역 같은데 그런 데를 갖다가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촌 그랑자이 그리고 또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금액이 되시는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금액에서 맞는 물건이 아니신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셔야지 이게 어떤 물건이 적합한지를 와서 배우고 가세요. 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친절하지 않은 부동산들도 많고요. 손님이 계약할 사람이 손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또 꾸준히 줄기차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실도 5단지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5단지는 사실 상위 그 10%?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뭐 주로 들어오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하는 청담부동산이 5단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하는 암사부동산이 암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잠실에서 쭉 가시다 보면은 천호, 뉴타운 그쪽이 있고 그거 바로 옆이 암사동, 그 다음에 이제 고덕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미사로 가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제가 미사 쪽에다가 2호점을 낸 이유가 저평가가 많이 돼 있어요. 뭐 신규 입주를 뭐 힐스테이트 암사해가지고 460대가 요번 11월 말에 입주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매매가 안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매매가 안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매수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워낙 지금 가격이 신축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 주변에 기축들이 아직 갭매우기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평가돼 있고 천호 뉴타운이 개발되고 고덕이 있고 그 사이에 암사가 있는데 그것도 한강뷰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잠실 5단지는 함께하는 청담부동산이고요. 암사는 강동구는
함께하는 암사부동산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전화 주시면 친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개포동인데, 네, 개포동도 1단지부터 9단지까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각각 단지별 현재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또 여쭤도 보고 싶고 상담도 받고 싶고 할 텐데, 네, 대표님한테 연락드리면 어떻게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나요? 사실 아침부터 계속 바쁘셔가지고 네, 어떻게 상담 좀 해주시나요? 네. 당연히 전화 주시면 1단지부터 물론 이제 9단지는 공무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단지고요. 1단지부터 8단지까지 일단 입주가 연간 하나씩은 입주장이 열리기 때문에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요번에 집을 팔고 대치동 교육 목적으로 그나마 대치동과 가까운 개포동의 새 아파트에 도대체 얼마나 잘 해놨길래 명성이 자자한지, 특히 개포 DH 아너일즈 같은 경우는 평판이 지금 굉장히 좋아서 일단 전세로도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고, 일단 그리고 월세라도 한번 새 아파트에 잠깐 살다가 또 옆에 인근 단지 새 아파트 생기면 또 옮기고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 꽤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개포동 용마 부동산 검색을 치시면 여기서 전화번호 얘기하기는 하셔도 돼요. 검색을 하시기 더 편할 것 같고요. 개포동이 일단 저희 사무실 개포 7단지, 6, 7단지 통합 재건축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 전화 주시면 궁금한 점 여러 가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하시게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연락 드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진짜 전화하고 찾아도 가고 심지어 괴롭히기도 하시더라고요. 가서 좋은 거 내놔라, 나 꼭 사야 된다, 팔았다 사실 일단 일례로 말씀드리면 개포 2단지 지금 레미안 블레스티지 입주를 이제 전세 세입자 맞춰 놓으셨고 지금 좀 고점인데 내가 팔아야겠다고 이 단속이 이루어지는 마당에도 사무실 문이 닫혀 있는데 오셔가지고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때마침 제가 그 7단지 상가 뒤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손님 만나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여기 온 걸 어떻게 알고 전화를 때마침 주십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다 합석을 해서 공통 관심사를 서로가 경험사를 다 얘기하고 거짓말 없이 왜냐하면 같은 개포동에 또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예전부터 조합원이셨고 틀린 게 없거든요. 서로 톡톡 얘기하다 보니까 팔아야겠다. 레미안 블레스티지 팔고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67단지로 오십시오라고 권유는 해드렸어요. 사무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대표님들께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핫 이슈라고 불리워지는 지금 개포동, 그 다음에 잠실 5단지, 그 다음에 마포, 그리고 한남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나눠봤는데, 소장님 어떠셨습니까? 직접 와서 들어보니까 또 다르죠? 네, 내부비가 역량이 있네요. 이 정도를 모을 수도 있지만, 이런 방송 시설도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장 소식도 너무 좋았지만, 네오비도 진짜 대단하다. 짱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뜨거운 지역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다뤄보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궁금증들을 완벽하게 다 해소는 못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출연하셨던 분들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오랜 기간 알아왔지만 이상한 분들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나한테 필요한 거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차근차근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씩 설계해 나가신다 그러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바쁜 시간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다려도 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주옥 같은 말씀 한 말씀 또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조만간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아서 시청자분들도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고 또 대표님들도 말하기가 힘드셨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조만간 한번 스튜디오로 특별히 초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